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협상 전에 자신에게 질문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철학자 데카르트의 의문의 철학, 회의, 의심한다, 회의적이다, 회의의 철학,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하고 의문을 하며 질문을 던지자.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관행적으로 해오던 습관적인 협상으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8가지를 살펴봤는데 학습 사이클의 결리부터 해가지고 독단적인 해결을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2가지 자기 과신과 협상 매니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협상과 관련된 아주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유형을 10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뭐 다른 유튜브에 나오는 것보다도 아주 눈에 화려한 그러한 비주얼적인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협상 전략이라든지 협상 스타일의 개선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여기 자기 과신에 대한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 과신을 하고 협상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협상이 망한다는 겁니다. 경험에 의하면은 이 협상자는 자신의 능력과 이 합리성은 과대평가하지만은 상대의 능력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아주 낮게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 우리는 좋은 해결안을 구한다. 좋은 해결안을 구하기보다는 이 자신이 원하는 해결안이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자신은 아주 선의를 가지고 이 협상을 한다. 자신의 아주 합리적으로 협상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세우면서 상대에게는 상대가 하는 선이라든지 상대의 합리성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막 이를테면은 나는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협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나는 협상에서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나한테는 권한이 없다. 하지만 상대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상대는 그러한 걸 모르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내가 제안한 것, 수락되기 않는 것은 이유가 뭐냐? 상대가 내가 수락 제안한 내용을 갖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내용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상대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협상에 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가 화를 내게 되면은 저 사람은 자제심이 없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이 어긋나면은 협상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동일한 태도도 사람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해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알죠? 사르트르라고 들어봤죠? 뭐라고 했느냐?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주 간단하게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 스피노자 철학자가 한 말인데 우리는 좋은 해결안을 구하기보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해결안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상 매니아
대한 내용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협상 매니아의 사고입니다. 이 말은 뭐냐? 협상의 유일한 의사결정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는 협상만이 그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직감적으로 생각하는 협상가 중에서는 이러한 결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무엇이 협상 가능하고 무엇이 협상 불가능한다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협상 매니아는 어려운 결정의 실행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불이 났는데 지금 불을 꺼야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 협상만이 의사결정의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부실로 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거나 자기가 이 업무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협상 매니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이 최선의 행동 방침인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법규라든지 전례가 없을 경우에는 협상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나라의 선거가 끝났는데 아니면 어떤 법률이 공표되었는데 그러한 선거 결과 그 다음에 공표된 법률 이것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절박한 긴급성이 있을 경우 아주 절박하다. 협상에 의한 해결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뭐냐?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나게 되면 소방원들은 즉각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협상을 하고 산불을 끄자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눈앞의 문제가 산불이 난 게 아니고 산불의 예방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여러 당사자가 산불과 관련된 당사자가 소방원,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산림관리자, 지역주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협상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협상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사결정은 CEO가 경영진과 협의하지도 않고 바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영화 다크에스트 아워라는 영국 영화 있죠. 이런데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처칠과 그 연합군들이 히틀러와는 2차 대전 중에 협상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방침은 전쟁이 선포되고 난 뒤 나치 정권이 전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보면은 인질 거기 있죠.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협을 하는 이런 데서는 절대로 인질과는 협상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인명이 위험한 상태이고, 예? 그러고 무장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지를 잡고 있는 사람과 협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협상은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양식 가운데 하나다. 협상만이 의사결정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충분한 고려 없이 맹목적으로 협상에 의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가지의 직감적인 협상자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한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즉 망하는 협상을 피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이후에 다음에 나오는 것은 효율적인 협상법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기 가신과 협상 매니아, 협상 매니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가신에 우리 협상에 나가는 사람 보게 되면요, 거의 자기 가신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로 그렇게 능력이라든지 협상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협상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냐, 또 심지어는 말이죠. 예? 그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가신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은, 자기 가신에 빠진 협상자들은 명백한 이 아주 기만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상대는 내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눈치채더라도 내인데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상대는 나한테 나의 이 속임수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끝내가서는 내 속임수를 뭐 당하더라도 잊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속임수에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과대평가하고 상대는 가소평가하는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길러가지고 의심스러울 때도 상대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자신의 듣는 기술과 말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협상의 매니아에 이어가지고 자기 가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협상 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